안녕하세요. 볼넷TV 서욱입니다. 오늘 김정용 기자와 함께 저희 역사적인 2회 연속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는 김은중호의 U20 월드컵 4강전 이탈리아전 프리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정용입니다. 네, 이탈리아 하면 김정용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오늘 프락치, 첩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버렸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응원한 것은 아니고요. 이탈리아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오늘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탈리아가 U20 월드컵에서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3회 연속 4강 진출이에요. 네, 뭐 그 전까지는 굉장히 네. 안 좋았는데 네. 원래 U20 레벨에서 굉장히 약한 팀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쫙 좋아졌습니다. 네, 아마 좋은 선수들을 꾸준히 출전시키는 어떤 이탈리아 축구협회의 방침이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일단 우리 대표팀 정말 뭐 엄청난 축구로 왔습니다. 와 정말 상대 팀이면은 욕 넣을 만한 축구입니다. 네, 좀 뭐라 그럴까, 좀 지독하죠. 네. 네, 좀 못 뚫겠네. 그래도 뭐 0대0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한국이 한 골 넣어버리는. 제가 앞서서 그 8강전 그 리뷰 영상 제목을 그 자물쇠로 때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잠그기도 잘 잠그지만 언제 이 자물쇠가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팀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 나이지리아도 라인을 안 올리고 경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경기를 많이 분석을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플랜 A가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또 지연이 될지, 아니면은 김문중 감독이 또 큰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던 플랜 B가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 이탈리아전인데, 우리는 일단 이탈자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전인데 이탈자가 없습니다. 네. 뭐 예전역에 네. 이제 한 명 부상 당해서 뭐 그쵸. 귀국을 하긴 했지만 박성호 선수가 네. 그 좀 큰 부상을 당해서 네. 좀 안타까운데, 선수들이 매 경기 시작 전, 경기 끝난 다음에 계속 그 18번 유니폼 박성호 선수를 잊지 않는다는, 이게 또 선수들에게 또 작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요. 네. 굉장히 팀이 잘 끌끈하게 뭉치고 있고, 또 김은중 감독의 그 나이지리아전 끝나고 2경기 연속 눈물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선수들을 아끼는 마음, 또 좀 간절했던, 이번 대회를 준비했던 마음이 묻어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 또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좀 저평가받은 선수들, 뭐 네. 본인 굉장히 좀 그렇게 많은 좀 기대를 받지 못한 네. 상태에서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동국, 김은중 투톱으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이동국 선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한 슈퍼스타 어떤 그런 길로 갔다면, 김은중 선수는 그에 못지않은 커리어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조용조용한, 그럼요. 네, 네. 약간 좀 그런 이미지를 갖고도 K리그 역대 4위입니다. 득점 숫자가. 정말 대단한 공격수고, 또 어릴 때 왼쪽 눈 시력이 거의 없어요. 실명 상태일 정도로 프로 선수 생활을 굉장히 잘 해왔고, 감독 지도자 생활도 사실 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지도자 생활을 해왔는데, 이번 대회에서 정말 조용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잘할 수 있는 축구를 채택을 하고, 요거를 좀 밀어붙이면서 이번 대회 4강이라는 성과를 냈는데요. 지난 대회 때는 뭐 정동윤 감독도 결국엔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이강인이라는 정말 태생의 스타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수들, 다른 선수들이나 어떤 팀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좀 덜 주목을 받은 면이 있다면, 이번 대회는 진짜 김은중 감독이 확실히 뭐랄까, 이 김은중의 팀이다, 이런 느낌을 더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종 감독님 죄송합니다. 정종 감독님 때 안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스타에 맞춰서 팀을 구성하는 것도 감독의 능력인데, 그렇죠. 예, 지난 2019년 대회 때는 이강인 선수를 팀에 맞춰 보려다가 네. 안 되니까 대회 중에 정말 재빨리 이강인 중심의 팀으로 전환한 것도 그렇죠. 또 정정용 감독과 동료 선수들의 또 역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때 우리가 결승까지 갔었고요. 이번 대회도 지금 4강에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랑 좀 비슷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8강전을 굉장히 힘들게, 세네갈전 정말 네. 노성도였죠. 뭐 제가 현장에서 치다가 네. 방금 일어난 일도 잊어버릴 정도로 축구에서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한 경기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때 3대3으로 우리가 연장 가서 승부차기를 했었죠, 그때. 네. 네. 그리고 이번에도 4강전에서 나이지리아 상대로 이제 우리가 연장전까지 갔는데, 연장전에 이 최석현 선수의 2경기 연속 헤더골이 터지면서 우리가 이제 4강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난 대회 때 4강에서 우리가 에콰도르 상대로 이제 네, 그렇죠. 이강인 선수의 이강인 센스 선수. 어시스트, 얼굴 페이크. 네. 그리고 최준 선수의 마무리, 요걸로 결승에 우리가 갔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뭐 그런 어떤 패턴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승에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는 뭐 영상도 많고 굉장히 좀 뭐 하이라이트도 많이 보셨을 거고, 분석도 많이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 얘기는 저희가 이제 간단히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번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비는 어떤 조직적인 부분,
이제 공격 쪽에는 이제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팀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원팀으로 성과를 좀 내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그 진행하게 김지수 선수를 뺐거든요, 경기 중에. 혹시라도 부상이 아니기를. 아 그때 손목을 좀 만지면서 네. 나갔기 때문에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고 그 외에는 사실 별로 걸리는 게 없습니다. 좋은 좀 활약이 기대가 되고 8강전 때는 배준호 선수를 선발해서 뺐던 김원준 감독인데 배준호, 김용학, 강성진, 또 이승원까지 이선 자원들이 있는데 요거를 김원준 감독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잘 섞어 쓰고 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영준 선수가 거의 뭐 정경기 풀타임을 뛰고 있어가지고 체력이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김동영도 나왔으니까 이탈리아 선수 과연 어떤 팀이고 얼마나 센 팀인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형 미드필더를 쓰면서 4-1-1이라고 지금 이렇게 풀긴 네. 했는데 윙어가 없이 중원을 상당히 강화하는 포맷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지리아전 때도 중원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걸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탈리아 축구를 네. 좀 대표하는 그런 포메이션이고 뭐 1990년대쯤부터 네, 이탈리아 축구 쪽 봐오신 분들한테는 제일 친숙한 네, 뭐 인테르 밀란, AC 밀란 많은 팀들이 저 포메이션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네. 그런 선수 배치죠. 예, 약간 변형하면 좀 크리스마스 트리까지도 갈 수 있는 4-3-2-1 뭐 이렇게 네, 해서 그렇죠. 뭐 좀 섀도우 스트라이크 한 명이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네. 4-3-1이냐 4-3-2-1이냐 사이에서는 많이 이제 유동성이 있는 그런 네. 내용이죠. 요게 그 AC 밀란이 2000년대 초중반 그때도 안첼로티 감독 때 10번이 카카하고 앞에 투톱, 뭐 크리스포, 그렇죠. 인자기 쓰고 뭐 이렇게 가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피를로, 안브로지니 뭐 이렇게 있고. 예, 뭐 가투소, 네, 가투소 피를로, 있고. 시드로프 네. 였고 10번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첫 번째 할 때는 후이 코스타, 네. 두 번째 할 때는 네. 카카였었고요. 이런 어떤 좀 이탈리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전술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성적이 지역 예선에서는 4강에서 잉글랜드한테 졌었는데 이번 대회 와서는 잉글랜드도 잡고 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 대회 초중반에 잉글랜드가 지역에서보다 약간 오히려 약해진 면이 있긴 한데 네. 뭐 축구의 메카도 차출이 안 됐었고 음. 그래도 이제 이탈리아의 저력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기존보다 강해진 측면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이탈리아 축구하면 굉장히 프로 데뷔를 늦게 시키는 네.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외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경향이 지금도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해외 진출이라든가 자국 내에서의 원치 두각을 나타냈다던가 이런 이유로 프로 데뷔를 좀 일찍한 선수들이 확실히 좀 프로다운 모습, 좀 A 대표도 또 누릴 만한 좀 성인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번 이탈리아의 저력의 근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국리그에서의 활약들이 선수들에게 많이 좀 보탬이 됐다 이런 분석인데 일단 지금 요 라인업이 좀 주전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의. 네. 조합이고 한 선수 빼고는 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이 선수가 이제 카사데이 선수라고 8번에 네, 지금 득점왕 그렇죠. 노리고 있는 현재 6골인가요? 네, 6골 넣고 있고 제 기억으로 2골 2도움인가를 헤딩으로만 했습니다. 머리를 굉장히 잘 쓰는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제 다이아몬드에서 좀 메잘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 어떤 선수들을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지 주요 선수들을 좀 간단히 김정용 기자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탈리아의 주전 라인업인데요. 여기서 일단 요주 인물 3명을 좀 꼽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름을 적어 주셨는데 카스데이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체사르 카스데이는 일단 사진에서 굉장히 뒤쪽에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네. 장신인에 속합니다. 네. 네, 키가 이제 186cm고요. 미드필더인데 186이고 공격력도 좋고 네. 뭐 키를 잘 활용한다. 대체로 이제 저같이 그래도 좀 연식이 있는 축구 팬들은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발락이다. 이런 연상을 할 수 있고요. 네. 예, 근데 비교적 최근에 이제 선수로는 밀린코비치 사비치, 예,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신도 잘 활용하면서 발도 좋다 네. 이런 류의 선수고요. 원래 인테르 밀란의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첼시가 1,500만 유로 그리고 조건부로 발동할 수 있는 500만 유로 옵션까지 더해서 영입을 했어요. 진짜 발락이네 치시면. 네, 근데 완전 유소년인 선수인데 2천만 유로 최대 2천만 유로에 영입한 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기사가 좀 날랑말랑하는데 그 뒤로 아시다시피 첼시가 선수를 막 쏟아 부으면서 영입을 카사데이 묻혔거든요. 저 정도 돈은 거의 뭐 그냥 뭐 썼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이죠. 네네. 네. 뭐 이렇게 도박인가 보다. 네. 한번 긁었나 보다. 뭐 이 정도 그 돈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반기 첼시에서는 보여준 게 없었고 후반기 레딩으로 임대됐는데 네. 레딩 챔피언십이죠. 챔피언십에서
13경기 선발 출전, 2경기 교체 출전해서 한 골을 넣었고 레딩에서 활약성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후반기를 통해서 잉글랜드 2부에서는 이제 주전급의 기량을 증명한 그런 선수가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레딩이 이번 시즌에 이제 그 강등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팀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한 채로 이번 대회에 참가를 했고 이 친구가 보니까 골을 이렇게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닌데 이번 대회에 그 이탈리아 대표팀이 그 제공권 이 세트피스 우리도 세트피스가 이번 대 좋지만 네네. 우리가 세트피스에서만 지금 4골입니다. 그 4골 모두가 이승원 선수가 도움이고 이승원 선수는 우리가 우승하게 되면 골든볼도 노려볼 수 있을 그럼요. 정도의 네. 페이스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역할은 좀 다르지만 네, 카사데이 선수를 이 눈지아타 감독이 상당히 영리하게 잘 활용을 하면서 이 친구가 터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요 선수 외에 또 어떤 선수를 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카사데이에게 이제 올려주는 선수를 네. 봐야겠죠. 그 선수가 조금 이제 사진상 앞에 있는 좀 더 키가 작은 발단지입니다. 10번 넘버 네. 10. 토마스 발단지는 그 제가 김민재 선수 관련된 기사와 영상에서도 거론을 한 적이 있고 세리에 A의 주전급으로 뛰는 이번 이탈리아에서 유일한 선수예요. 네. 엠폴리가 이번 시즌 성적 괜찮았는데 네. 엠폴리의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사실 전반기에는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전반기에만 4골을 넣었어요.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특히 중거리 슛이 굉장히 위력적이어서. 네. 근데 후반기에는 주전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추가하지 못해서 4골 0도움으로 시즌을 마치긴 했지만 네. 그래도 20세 이하 월드컵 나온 시리아에서 4골 미드필더인데 그것만으로도 좋은 기록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키가 좀 작습니다. 체격이 이제 좀 작은 선수지만 이제 공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순환시킨 능력이 있고 중거리 슛으로 인한 득점력 또 세트피스 키커로서의 어시스트 능력 등을 이제 겸비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4-3-1-2 포메이션의 공격형 미드필더답게 뒤로 많이 내려가서 공을 주고받고 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할 줄 압니다. 네. 앞에서만 머무르면서 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번 선수가 섀도우 스트라이커에 가까울 수도 있고 미드필더 성향일 수도 있는데 이 선수는 확실히 미드필더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를 보니까 이 선수 못 막으면 우리 지겠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 선수가 아예 수비진 바로 앞에까지 가서 공을 순환시키면서 앞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중앙 돌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패스워크의 중심이 되는 선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좀 이따 말을 얘기할 것 같은데 파푼디 선수가 주전 라인업에서 밀린 뒤에는 네, 사진 여기는 없습니다. 네. 전담 키커도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카사데이에게 전담 키커로서 킥을 올려주기도 하고 뭐 카사데이가 떨군 공을 또 문전 침투하면서 발단지가 오히려 받아먹어서 카사데이 도움, 발단지 골이 기록된 적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어시스트 능력과 침투로 인한 득점 능력을 겸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우리가 이제 박현빈 선수나 이찬욱 선수를 이번 때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민첩하더라고요 스타일이. 그래서 네. 또는 부지런하고. 그렇죠. 강상윤 선수를 미드필드에서 정말 조커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선발로 나오지만 뭐 앞에도 내보냈다가 뒤에 내보냈다가 정말 자유자재로 김은중 감독이 쓰고 있는데 강상윤 선수도 좀 이 친구를 계속 따라다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협적인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누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주세페 암브로시노 선수는 사실 이 두 미드필더에 비해서는 비중이 아주 크진 않아요. 네. 하지만 공격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가장 위협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네. 거론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암브로시노 선수는 지금 여기 5번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선수입니다. 네네. 이 뒤에 가려진 저 네. 구석에 있는 선수예요. 네, 네. 9번 선수입니다. 그 나몰라 패밀리에 있는 한 분을 닮았는데, 네 아무튼 네. 자, 외모가 좀 강하죠. 네. 셉니다. 예. 나폴리 유망주 공격수인데 네. 나폴리에서는 지난 시즌에 라인업에 든 적은 있지만 그 제대로 뛰는 그런 경력은 별로 없고요. 나폴리 선수인데 우리가 낯설잖아요. 네. 이번 시즌 임대 갔어요. 네. 이번 시즌은 전반기 꼬모, 후반기 시타델라 두 번이 이제 2부 팀으로 임대를 2번 갔는데 각각 한 골씩밖에 못 넣어서 2부 2골이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는 이탈리아 유소년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고 최근 끝난 이번 시즌에 처음 프로 도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유망주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나폴리 유스팀 최다 득점이 아니라 이탈리아 유소년 리그 전체 득점왕. 네, 리그 득점왕. 네. 이 선수가 프로필상 185cm인데 한국 선수들도 그렇긴 한데 이 U20 레벨에서는 프로필 키랑 실제 키가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보면 프로필상으로는 똑같다고 돼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네. 종종 있습니다. 네. 그 뒤에 뭐 갑자기 확 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85가 최소니까 더 네. 컸으면 컸지 작아지진 않는 거니까 일단 장신 공격수에 든다고 할 수 있겠고
키로만 승부한 선수가 아니고 체격이 좀 탄탄해서 좀 네. 공을 지킬 줄 알고 연계 플레이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러니까 미드필더로 연계 플레이를 할 때 뭐 오른발 바깥쪽으로 아웃프런트 스루 패스에서 어시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장면들이 좀 있었던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 양면에서 현재까지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그런 공격수입니다. 네. 일단 살짝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주전 선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김정인 기자가 주목하는 선수가 있다고. 네, 뭐 이번 대회 전에는 사실 제일 유명했던 선수가 이 선수인데 네. 시몬의 파푼디라고 네. 우디네세, 뭐 유망주의 산실로 유명한 우디네세 팀의 공격수인 파푼디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17살, 그러니까 2006년생입니다. 네. 이 정도면은 사실 주전 뛰기 쉽지 않은 나이긴 하네요. 예. 이번 대회 2007년생이 2명 있나 그렇고 네. 2006년생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 전 선수단 중에서 최연소 7위더라고요. 네. 165cm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기술과 시야가 좋은 그런 이탈리아 대대로 이런 선수들 나오잖아요. 진짜 옛날로 치면 뭐 졸라라든지, 네. 네. 뭐 여기 마라도나 생각이 났습니다. 왼발잡이에다가 키도 비슷해가지고. 예. 근데 마라도나처럼 땅땅하진 않고 네. 몸싸움 좀 못하고 발은 왼발이지만 우리 비슷한 세대의 선수 중에는 뭐 인시니에 인신에, 네, 인신에. 오른발잡이 그 선수 네. 오른발잡이지만 뭐 이런 류의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섀도우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위치에서 드리블도 잘하고 킥도 잘하고 음. 센스 있고 이런 선수인데 굉장히 천재적인 센스로 기대를 많이 받아서 작년 3월에 이미 프로 데뷔를 했고요. 네. 작년 11월엔 A매치 데뷔를 하면서 화제를 많이 모았습니다. 야, 2006년생이면은 우리 대표팀에 2006년생은 없고요. 네. 2006년생이면 지금 고등학생 예, 작년 11월이면 당시 16세였던 거니까 만 17세니까 이제 고2 정도 되는 건가?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자녀가 없다 보니 저는 나이대가 잘 감이 안 오는데. 저희 자녀도 멀어서 헷갈리는데 네. 아무튼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네. A매치까지 데뷔를 했어요. 그러면서 A매치에 뛸 만한 실력이라서 올렸다기보다는 네. 그만큼 얘가 천재니까 미리 시켜놓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이번 대회도 초반에는 주전으로 나왔고 초반엔 이 선수가 올린 것을 카사데이가 헤딩으로 마무리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진행하면서 세트피스 키커 외에는 그렇게 돋보이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인테르 유소년 팀에 있는 에스포시토라는 공격수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고 네. 지금은 이제 서브로 뛰고 있는데 하지만 센스가 원체 좋고 키커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발단지가 있으니까 발단지랑 겹치는 왼발이라서 뭐 어지간한 발단지가 차겠지만 왼발 프리킥 직접 슛이라든지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왼발 가마차기 슛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한국 수비진을 당황시킬 수 있는 그런 서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선수 나오면은 지금 등번호 20번 나오면 좀 긴장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여기 그 영어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우디네스의 전 주장이던 이 안토니오 디 나탈레하고 좀 많이 비견이 된다. 네, 데나탈레도 조그맣고 네. 뭐 여러모로 센스가 좋은 그런 공격수였죠. 네. 굉장히 어쨌든 좀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좀 우리가 물론 조직적으로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라인 잘 좁히면서 수비 쪽에서 상대가 공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좀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없게 하는 게 이번 대회 우리의 장점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팀이라는 거. 이번 대회 우리가 만났던 팀들 다 강했지만 저는 가장 센 팀이 아닌가. 네. 네. 뭐 이번 대회 여기까지 올라오면서도 물론 이탈리아를 이긴 나이지리아를 한국이 이겼다 뭐 이런 네. 그 3단 논법이 성립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탈리아가 이기고 올라왔던 팀들이 뭐 브라질 같은 조에서 이겼죠. 네. 잉글랜드 잡았죠. 도장 깨기 하면서 올라온 현재까지 이번 대회 좀 최강에 가까운 그런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친구들도 2번 계속 4강에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 대 동기부여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틀린 게 아니라면 우리가 20세 대회나 성인 A매치에서 이탈리아를 2000년 이후로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안정환 의원 하면 또 이탈리아전 아닙니까? 네. MBC 중계로. 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아침 6시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좀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시합이 될 것 같고 우리 선수들이 이번 때 보여줬던 좋은 경기력 김은주 감독 또 한번 우는 모습 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섣부른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제가 앞서도 골든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이승원이랑 카사데이 중에 한 명이 팀을 이제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한 명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결승에 간다? 그러면은 뭐 골든볼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최석환 선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이번 때 뭐 우리가 수비도 좋은 팀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그렇죠. 있지만 네. 워낙 중요한 골을 계속 넣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여러 선수들의 활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선수에게만
활약이 집중되지 않은 팀이라는 것도 골도 여러 명이 좀 돌아가면서 그렇죠. 넣고 있고 네. 최석천 2골, 이영준 2골, 나머지 뭐 배준호 선수를 비롯해 이승원, 뭐 김용학 다 골 넣고 있는 굉장히 좀 애정이 많이 가는 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은 성과 낼 것 같고요. 이탈리아 전문가로서 이길 수 있는 팀입니까? 그럼요. 네. 네. 뭐 중앙 잘 틀어맞고 중앙 쪽 패스워크 조심하고 네. 세트피스 싸움이죠. 저 이탈리아도 한국도 세트피스에서 각각 4골씩 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에서 우리는 넣고 상대는 못 넣게 하는 그 세트피스 싸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피스 우리가 할 거 하고 상대가 잘할 거 못하게 하면서 이탈리아의 다이아몬드를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저희 후기로 승전보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